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니까 가장 깝깝해하는 곳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전당대회 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결정해놓은 날이 27일입니다.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칩니다. 당장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전 당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전당대회를 아예 한 달 이상 미루자고 주장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중요한 행사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주호영 등 다른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대세론이 나오는 황 전 총리만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 판단에 따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에서도 그건 또 그거대로 돌아가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죠. 추격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 2위권 주자들과 여유로운 황 전 총리 사이에 입장차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일단 내일 선관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시기를 조정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찍어서 전해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새 얼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처음 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처음 인사드리는데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녹색당 언론 홍보단장 하셨어요. 네. 지금은 녹색당 당정은 당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정당인이었고 지금은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구미시 시의원도 하셨고, 네, 그것도 역시 전직이시고 지금은 이제 진보 진영의 아이콘, 새로운 얼굴의 시사평론가, 요즘 뜨는 시사평론가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와주셨고, 자 오늘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1시간 내내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 그 빅뉴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것 때문에 멘붕 빠졌다며요. 네, 하필이면 2월 27일 같은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근데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월 27일 한다는 거는 몇 달 전에 작년 연말부터 결정된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 바꾸기 굉장히 어렵게 된 점도 있고, 그러자니 또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작년 6월 12일 바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왜 하필 이렇게 날짜가 잡히는가. 맞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해요.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효과를 감수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마 저건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날짜를 잡았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홍 전 대표 발언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왕에 판이 벌어진 정상회담이라면 여기에 또 그런 식으로 얹어갈 수도 있는 거겠고,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사실 한자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는 감쇄라고 표현이 됐지만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에 가보면 감살이라고 돼 있어요. 감살로 돼 있어요? 그게 같은 한자지만 살로 읽을 때도 있고 쇠로 읽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뇌쇠적이다 할 때 그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뇌살적이라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감살이라고 쓰셔가지고 그게 또 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거 모를 리 없고 다만 이렇게 한마디 거드는 것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또 이 컨벤션 효과를 좀 이뤄낼 수 있는데, 자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유한국당이 이거 강행할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상식적으로는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시사평론가로서 딱 느낌 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분위기 보면. 저는 이게 며칠 늦춰가지고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현장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일정을 맞춰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해야 돼요.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연기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당대회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늦춘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드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아예 한 달을 늦추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오히려 늦추게 되면은 더 긴 기간을 늦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얘기인 즉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정해진 거니까 그냥 2월 27일 날 하자.
북미 정상회담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희박한 것 같고 사실은 희박하다 출마한 보시네요. 주자들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최근에도 책임당원 논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해놓은 뭐 고정된 룰보다는 네. 당사자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대표에 나온 후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만 예. 뭐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고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 네. 어. 아무래도 앞서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예, 빨리 예. 끝냅시다. 그리고 그날 빨리 뭐 끝냅시다가 북미 좋겠네요. 정상회담이랑 겹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이해가 돼요. 황교안 네. 총리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렇죠. 뭐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 북미회담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지 그냥 갑시다. 네. 이런 입장인 거고. 그게 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주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앞서 나가 있다라고 하는 제스처일 수도 있는 것인데 1등이 가지고 있는 여유. 그렇죠. 1등의 여유. 좋아요. 그다음에 반면에 황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은 이거 이렇게 되면 늦춰야 된다라는 예. 주장을 거의 한 목소리로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주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합의를 보자면은 어느 정도 늦추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네요. 1등은 그냥 가자는 거고 2월 24일 하자는 거고 2, 3, 4등이 안 된다. 연기하자 이렇게 되면 1대 네. 3의 싸움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미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현실적으로는. 네. 얼마를 주자들의- 미루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근데 나를 잡아도 또 그렇게 잡았어. 제가요, 이거 북미 정상회담 얘기 나올 때부터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 이거 고민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딱 그렇게 되고 어떻게 겹쳐도 이렇게 겹쳐요. 어떻게 보면 좀 내다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미국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아무래도 늦어도 2월 말 전에는 잡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예. 내다봤다면 자유한국당이 좀 3월 초 이후로 미룬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이 같습니다. 또 처음에는 또 1말 2초라고 또 얘기를 했었다가 네. 또 이게 늦춰졌으니까. 에이. 그렇다고 베트남 가서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베트남 다낭으로 몰리겠죠. 네. 그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그거 중계 방송하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걱정은 걱정이겠어요. 고민인데 뭐 자유한국당이 고민하도록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설 연휴 지나는 동안에 황교안 전 총리 부상과 함께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네, 유승민 전 대표 그동안에 봤더니 언론에서 본 적이 오래됐습니다. 네. 근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뭐 바른미래당 노선이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이후로 바른정당 쪽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노선으로 펼쳐져 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또 민주평화당과 합쳐야 한다라고 네. 하는 호남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촉발이 되었었습니다. 또 의원들 중에서도 박주선 전 대표가 여기에 가담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롭게 거듭난다기보다는 전통적 지지층을 일단 먼저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네.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해서 대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무간지옥의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양쪽에 다 흐름에 끼어 있는 그러네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고 아마 설 연휴에도 굉장히 고심이 깊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더 됩니다. 괴로운 거는 A냐 B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A도 그렇죠. 독이고 B도 독이잖아요. 유승민 네.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도 힘들고 저렇게 가도 어렵고 자, 그러나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네. 자, 이제는 선택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럼 유승민은 떨쳐내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불가론이라는 건 또 분명히 있다고 있죠. 봐야 될 것입니다. 친박계 의원들 중에는 유승민 네. 불가론 분명히 존재하죠. 비박계를 포용하자. 그래서 큰 통합을 이루자. 대신에 셔터를 내리고 예. 유승민은 안 된다라고 안 하는 된다. 여론이 친박에서는 또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유승민 의원 들어오시오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도 좀 내다볼 필요가 있는 게 얼핏 생각하면은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 유승민 의원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죠? 둘 다 비박 계열이고 예. 비교적 노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도 자유한국당으로 나로 돌아가기 돌아갈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 네.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오전 시장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예. 특별히 자신과 노선이 겹치는 이미지도 겹치는 유승민 의원을 영입할 이유가 또 있을까? 아하. 안에 당 내부에 있는 어떤 범친박계를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유승민 의원한테 별도로 또 손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관측이 또 거꾸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와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세를 규합하는 차원에서 비박계가 모이는 것까지는 오케이겠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치면 굳이 색깔이 겹치고 이미지가 겹치고 이 비박계가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유승민 전 대표를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오히려 사라진다. 네. 자, 그럼 반대로 가장 현실성이 높다라는 황교안 전 총리가 예정대로 지금 예상하는 대로 1등을 계속 유지해서 된다 치면 네,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해서 얼핏 보면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는 게 유승민 의원한테 가장 불리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황 전 총리도 대표가 일단 되고 난 다음에는 외연 확장이라든가 아하. 또 이미지의 희석화라든가 쇄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그거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고차원적인 평론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친박도 끌어안아야 되고 비박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10명의 비박계 의원 끌어안는 것보다는 유승민 한 명 끌어안는 게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네, 전시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그래서 있겠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네. 다 끌어안으려고 들 것이다. 네, 파격적인 그런 조치가 될 파격적인 텐데 조치를 할 것이다. 다만 황교안 전 총리가 유승민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손을 잡으려면 네. 당내 여러 세력을 패싱해야 됩니다. 김진태 의원을 위시하고 있는 강성 친박은 물론이고 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비박의 어쩌면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패싱을 해야 돼서 네. 직접적으로 손을 잡을 그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변수로 남아있죠. 자유한국당 내부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북미 회담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네, 그렇습니다. 변수가 훨씬 복잡해요. 북미 회담은 트럼프, 김정은 둘이 하는 거니까 네. 둘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것만 따지면 되는데 와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면은 한 기본적으로 한 8명 정도의 머릿속을 네. 드나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고차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회담보다는 육자 회담에 더 가깝죠. 차라리. 그러네요. 예, 육자 회담에 더 가까워. 그만큼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내 질서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예. 있지 않다. 맞아요. 예, 그 차원에서 리더십도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만 놓고 보면 2월 27일 열릴지 안 열릴지는 불투명하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두 정치인은 역시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바깥으로 떠돌 거냐 큰 관전 포인트인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거나 네. 또 강한 연대를 하는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또 자유한국당에 얹혀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에 엎혀 들어간다. 그 뭐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다 이렇게들 네. 얘기들 하겠죠. 네, 그럴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당이 안정되어 있다면 예. 그런 조금 더 고차적인 수도 가능하겠지만 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굉장히 관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끼어 있는 끼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예. 어떻게 선택한다고 해서 덜 나쁜 경우를 가기가 어려운 그런 예. 처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페이스 김수민 평론가의 날카로운 평론을 종합을 해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내리면 설 연휴 끝났고 이달 말에 전당대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안철수의 움직임은 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유승민 의원은 이 굉장히 이게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네. 얘기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문제로 갈 가능성이 정계 개편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엇물려 있어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까지 이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개파 네. 구도부터 다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 하긴요. 것인데. 이제 뭐 1년 남짓 남은 총선만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지금 저 호남에서 민주당하고의 이거 간단치 않죠. 네,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어느 정도는 노선에서 우당에 가까웠지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양측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네. 민주평화당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나마 정치권의 이합집산 또 통합 가능성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히려 네, 그렇게 그렇게 내다보입니다. 보이군요. 예.
그럼 다시 그 옛날에 도로 국민의당 얘기인데. 그렇게 자, 될수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얘기는 좀 한번 좀 꼭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 코치 지금 폭행 혐의로만 선고 나 있잖아요. 네. 이 성폭행 혐의가 뭐 입증이 돼서 추가 기소가 됩니까? 네, 어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고 오늘 기소 의견으로 기소 검찰에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 할 예정인데 아하. 경찰에서는 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증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경찰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석희 선수와 선수. 그리고 예. 조재범 전 코치 간에 예전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메모였습니다. 평소에 신석희 선수가 했던 메모인데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안 좋다라던가 예, 그것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들이 그날의 메모에 다 적혀 있었고 여러 가지의 정황들과 또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면 기억하거나 말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 정황이 그대로 묘사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또 증언을 종합하면은 심 선수가 진술했던 것에 신빙성이 굉장히 예. 높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저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거는 조재범 전 코치가 뭐 시종일관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게 뭐 실제 가해자든 혹은 가해 지목인에 불과하든 간에 뭐 부인하는 것 자체는 예.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 부인하면은 요즘 법원 기류로만 놓고 보면 부인하면은 더 중형이 내려지던데.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참 이런 일 이제 없어야 되는데 심석희 선수 좀 이 계기로 해서 이런 일 좀 스포츠계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오늘 첫 순서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